문제 몇 개 풀어 볼게요. 자, 일단 6번 먼저 한번 볼 텐데, 내가 그때 연속 얘기하면서 1종 불연속, 2종 불연속 얘기를 은근히 좀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1종 불연속인 경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자, 이 상황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황인 거야. 연속 함수에다가 불연속 함수를 곱하는 상황,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단 간단하게만 써드리자면, 만약에 여기 있는 불연속 함수가 1종이다. 그 말은 예를 들어 x는 a라는 포인트에서 1종 불연속이면 좌우극한과 함수값이 있긴 있는데 걔네들 값이 그냥 다를 뿐인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경우에서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되는 건 단 하나, 뭐냐면 f, 예를 들어 얘가 f고 얘가 g라고 했을 때 fa 하나가 0이다. 요거 하나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이게 답니다. 1종 불연속이라면 연속함수, 불연속함수가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f 곱하기 g는 연속이다. 요런 문제인 거야. fg는 연속이다. 라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얘를 연속으로 만들기 위해선 이 1종 불연속 함수가 불연속인 바로 이 포인트에서 요 연속 함수가 0이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자, 이것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싹 다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노출만 계속 시켜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2종 불연속이다. x는 a라는 데에서 2종 불연속이라는 건, 자, 이게 무슨 의미냐. 2종 불연속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뭐 무한이거나 마이너스 무한이거나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냐면, 얘는 이 x 빼기 a라는 애가 이렇게 분수꼴로 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 분수에 얘가 n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gx라는 함수를 뭐라고 한번 해볼 거냐면, gx가 x 빼기 a의 제곱분의 1 요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gx를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 녀석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포인트에서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2종 불연속이라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 이 a라는 포인트에서도 연속이 되도록 뭔가 fx라는 함수를 곱해서 얘가 이제 연속이 되도록 만들려면 fx는 반드시 어때야만 하는가? 요 fx라는 애는 반드시 x 빼기 a를 3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번에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얘가 지금 0인자가 2개란 말이야. x 빼기 a의 제곱분의 1이에요. 0이 되도록 하는 그 0인자, 인수가 2개, 제곱으로 곱해져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fx는 반드시 x 빼기 a를 3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fx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만 하냐면, x 빼기 a를, 자, 여기 0이 되도록 하는 게 n개 있으니까 최소 n 플러스 1개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지금 대부분의 상황은 다항함수만 따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미적분 아니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1종 불연속인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인수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그냥 0이 되면 되는 거야. 근데 2종 불연속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인수를 얘보다 하나 더, 1개 이상 가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최소 1개 이상 더 가져야 돼. 그러고 이제 6번을 보니까 fx가 x 빼기 1분의 1 그리고 2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함수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지금 얘네들을 나누고 있는 범위가 1이란 말이지. 근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있잖아, 그냥 연속함수예요. 그렇지 않나?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 놈은 그냥 연속함수입니다. 왜냐면 분모가 절대 0이 되지 않거든. 절대로 0이 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연속함수야. 근데 이제 얘가 문제예요. 얘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fx라는 그림을 한번 딱 그려보시면 자, 1이라는 포인트에서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따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뭐 1 넣으면 3분의 1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포인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생겼겠지. 그럼 이 함수는 지금 어떤 형태인 거냐면 이종불연속인 상태야. 왜냐면 1의 좌극한에서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단 말이지. 얘는 지금 이종불연속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gx는 지금 3차 함수예요. 이 3차 함수는 무조건 연속 함수입니다. 근데 이 fx 곱하기 gx라는 애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 건 이 함수의 x는 1에서의 연속성 얘만 따져주면 되거든. 왜냐면 1 아니고서는 나머지 그냥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니까 어차피 다 연속일 거야. 여기서만 따지면 된다고. 근데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저기 있는 저 이종불연속과 곱해져 있는 상황이야. 얘가 이종불연속이고 얘는 연속인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한번 식까지 써보시면은 fx, gx라는 애가 x 빼기 1분의 1 곱하기 gx 요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x 더하기 1분의 1 gx 이렇게 되겠다.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이놈은 연속이야. 무조건 연속이야. 얘는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요 놈만. 근데 얘가 지금 이종불연속인 상황에서 이종불연속이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종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영인자가 무엇인가, 바로 얘란 말이야. 이 x 빼기 1이 분모에 있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x에 1을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여기 gx라는 애가 x 빼기 1을 몇 개 가져야 된다는 소린가, 최소 2개 이상 가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조건 2개는 가져야 돼요. 근데 gx 형태 보시면 3차 함수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만 해요. 정확하게는 여기 2분의 b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만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자, 여러분이 물론 이걸로 그냥 1 집어넣고 뭐 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gx라는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어떤 거 알고 있냐면 이 식은 무조건 어떤 애를 인수로 가져야 되냐,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만 해요. 무조건. 근데 얘 3차식이란 말이야. 이 2차식을 인수로 가지면 나머지 하나의 인수는 무조건 1차식일 겁니다. 무조건 1차식. 그러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2x 세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이거여야 되고요. 상수항은 b잖아. 그럼 얘는 이거여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인수분해를 할 때 물론 뭐 조립제법 활용하시고 그런 거 활용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빠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의 형태 근본 자체를 파악을 해가지고 얘가 무조건 이걸 인수로 가져야 돼? 그럼 남은 게 뭐겠는가? 어차피 1차식인데 최고차항, 상수항 비교해 주시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됐는가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전개하시면 2차식이랑 2차항이랑 1차항이 나오겠지? 그럼 걔네들이 각각 2차항의 개수는 0이고 1차항의 개수는 a니까 식 2개 세울 수 있겠죠. a, b에 대한 2개의 식. 그러면은 a, b 나올 거고 문제 해결입니다. 요런 느낌. 그래서 이 이종불연속이면은 1개 이상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문제 푸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해됐나?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그 인수 네. 왜 저것보다 0이 있다가 왜 하나가 더 있어야 되냐? 오케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무슨 말이냐면 fx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gx라는 애를 그냥 x 빼기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만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은 fx, gx를 한번 구해보잖아. fx, gx를 구해보시면 얘는 뭐가 되냐, 1이랑 2x 플러스 1분의 x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의 극한값은 0일 거야.
왜 그러냐면은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분모는 어차피 0으로 안 갈 텐데 분자는 0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뭐가 되냐? 1이 되거든. 이거 두 개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이종 불연속인 상황이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그 극한값이 다른 상황이란 말이지. 그것도 달라도 어마어마하게 다른 상황이야. 근데 하나만 곱해졌을 때는 요 값은 절대 0이 안 되거든요. 절대로. 근데 이놈은 무조건 0이 된다. 왜냐면 이 값에다가 0되는 이 0인자를 곱했거든. 오른쪽에서는 무조건 이 함수값, 이 극한값이 0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이쪽, 얘가 무한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그냥 요거 하나만 딱 곱했을 때 이 극한값이 절대 0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더 곱해주는 거야.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가? 미적분 선택하실 분들은 이 0인자라는 개념이 나중에는 다항함수가 아니라 뭔가 다른 함수에서도 또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근본적인 상황은 같아요. 둘 다 양쪽의 극한값을 모두 다 0으로 맞추는 게 어쨌든 핵심인 거야. 나중에 다시 정리할 거니까 일단은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일종 불연속은 그냥 0 되는 값 하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0인자가 이종 불연속은 0 되는 원인이 되는 값보다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 문제가 이제 이런 게 사실 모의고사나 수능 쪽에서 요새 주로 나오는 문제긴 합니다. 함수 개형 추론하는 거.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언제나 복합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gx는 fx 플러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fx라고 하고 있습니다. x가 0보다 작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그럼 일단 뭐부터 체크하셔야 되냐? 얘네들 각각이 연속인지 먼저 체크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fx라는 함수는 지금 2차 함수예요. 그러면은 요 함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당연히 연속일 거야. 그치? 2차 함수니까. 그 다음에 얘 있잖아, 얘. 얘의 이제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함수는 뭐냐면 얘를 그냥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인 거잖아. 그치? 연속 함수예요. 생긴 게 이렇게 이어져 있게 생겼어. 근데 얘를 평행이동 시켜봤자 걔도 당연히 그대로 연속이겠죠. 그래서 얘네 둘은 각각 0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무조건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됐죠? 여기까지 내가 말한 거. 그러니까 각각의 구간에서는 그냥 연속 함수라는 거야. 그럼 어디만 체크해 주시면 되냐? 여기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지. x는 0에서 이 함수, 이 gx라는 함수가 연속인 것만 체크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밋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x 요번에 한번 써볼게. 얘랑 리밋 x가 0 플러스로 갈 때 gx랑 g0 요렇게 세 개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일 겁니다. 그쵸? 연속의 정의예요, 정의. 근데 이제 리밋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x는 0에서의 우극한인 거니까 요 값은 뭐가 될 거냐면 f a 플러스 b 요게 될 겁니다. 0보다 작을 때 이 함수를 따라가니까 얘는 요게 될 거고 우극한의 값은 뭐가 될 거냐면 얘를 따라가니까 f0이 될 거고 함수 값은 뭐가 될 거냐면 0일 때 얘를 따라가니까 요거겠죠. 이게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저렇게 함수 나눠놓고 되게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익숙해지잖아. 연속이다 보자마자 바로 이 식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아직 연습 단계니까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렸어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고 이 셋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냐? 얘네 둘은 뭐 당연히 같은 거니까 이 결론 나오겠지. fa 더하기 b랑 f0이랑 같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요게 나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X가 0이다. 그게 나옵니다. 얘가 이제 이 식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식 계산해 보시면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GX라는 애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어떤 문장이 있냐.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라 하자. 이 문장 있죠?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온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은 여러분이 그냥 그래프적으로 바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으셔야 되고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일단은 gx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gx 그릴 건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좀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냥 이거 2차 함수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은 걔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0,5 지나니까 여기 0,5일 거고, 그 다음에 제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시면은 여기 점의 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아마 2,1이 될 거예요. 요거까지 잘 할 수 있으시죠? 2차 함수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자, 근데 이제 왼쪽이 문제야. 왼쪽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이 왼쪽 함수는 결국 이 fx라는 애를 x축의 방향으로는 뭐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b만큼 이동한 거란 말이야, 이동. 근데 얘가 어떻게 이동됐을지 모르는 거잖아, 결국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어떻게 이동됐을 때 대충 어떤 개형이 나오는가 요거를 좀 잘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일단 최소한 연속이야. 그러니까 요 점은 무조건 지나야 되거든. 요 점 지나면서 그냥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얘가 그냥 요렇게 위로 만약에 올라갔다면 오케이,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짝꿍댕이. 짝꿍댕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안 짝꿍댕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가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짝꿍댕이는 짝꿍댕이인데 아래쪽 짝꿍댕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내가 결국은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이동을 할 거야. 근데 이동을 할 건데 여기에 있는 이 꼭지점이 왼쪽으로 충분히 이동하지 않았다면 그냥 요 모양은 어쨌든 위로 올라가는 대충 그런 형태밖에 안 나올 겁니다. 무조건 여기서부터 스타트예요. 왜냐, 연속이니까.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서 그냥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거나, 또는 여기 있는 꼭지점이 충분히 왼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꼭지점이 왼쪽에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꼭지점이 왼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에 왼쪽으로만 가는 경우, 왼쪽으로 가서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얘가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어떤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이 네 개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게 현재 수능의 트렌드예요. 굉장히 트렌드입니다. 정말 트렌드야. 개형들을 여러 개 그려놓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찾는 그 녀석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경우 먼저 볼게. 주황색 경우. 그럼 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대충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 아까 문장 하나 얘기했죠. 실수 t에 대하여 랄랄랄라 개수를 ht라고 하자. 자, 이 녀석의 의미가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프적으로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y는 t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거든.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 상황에서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그려놓은 이 알록달록 그래프랑 직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가, 이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상황을 무조건 보자마자 바로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그림 그려서 y는 t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첫 번째 경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만나는 개수를 HT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절대값 리밋 T가 K 플러스로 갈 때 HT 마이너스 리밋 T가, 자, 얘는 제가 그 오답 노트는 빼드리긴 할 거예요. HT가, 끝나고 얘기할 걸. 들어야 된다 그래도. 안 들으면 안 돼. 들어야 돼. 끝나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 빼줄 거는. 이렇게 되는 걸 보래. 자, 그럼 여기서 얘네들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자고잉. 봐봐. 얘는 뭐냐면 T라는 값이 K의 우극한으로 갈 때 교점 개수 구하라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T라는 값이 K의 좌극한으로 갈 때 교점 개수 구하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K라는 포인트가 여기쯤 있다. 여기에 K가 있었다고 해봐. 여기에 이 K가 있었다고 해봐. 그러면 이 왼쪽 리밋 T가 K 플러스로 갈 때 HT라는 것의 의미는 Y는 T라는 요 직선이 K보다 진짜 조금 위에 있을 때 몇 개 점에서 만나냐, 이 얘기예요. 맞나요? 리밋 T가 K 플러스로 가. 무슨 말이냐면 이 T라는 값이 K보다 약간 큰 쪽에서 K 쪽으로 쭉 다가갈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Y는 K가 T보다 진짜 아주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작은 만큼 요만큼 조금 더 올라가 있을 때 교점 개수가 몇 개냐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얘입니다. 얘는 그럼 뭐냐? 이 T라는 값이 K보다 진짜 조금 조금 작을 때 교점 몇 개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지로 생각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이미지로 생각을 하자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K가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뭘 구해볼 거냐? 리밋,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리밋 T가 1 플러스로 갈 때 HT랑 리밋 T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HT, 요 값을 구하래. 자, 지금 1이 어디에 있냐면 이거부터 스타트해요. 1이 어디에 있냐, 요 그림 보시면요, 1이 어디냐면은 여기거든? 놀랍게도 이 꼭지점에 Y값이 1이란 말이지. 그럼 얘는 이제 어디 근처에서 보라는 소리냐, 여기쯤에서 보라는 거야. 여기에 값이 1이거든?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되겠냐? T가 1보다 조금 클 때, 그러니까 한 여기쯤, 여기 엄청 조금 클 때, 이때 교점 개수가 몇 개냐는 거야. 교점 개수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얘는 2인 겁니다. 얘는 뭔 소리냐? T가 1보다 조금 작을 때, 진짜 조금 작아, 진짜 조금. 그때 교점 개수 몇 개냐는 거예요. 0개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나? 이 극한의 이미지적인 걸 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그림으로 풀어요. 그림으로 풀어야 돼. 그리고 반드시. 그림으로 안 풀잖아, 진짜 3일 밤낮 걸립니다. 진짜로. 아시겠죠? 얘는 뭐야? 이건 몇 개일까? 얘는 1개죠. H1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T는 1일 때 교점 몇 개냐는 거야. 1개겠지. 어떤 느낌인지 지금 느낌 오시나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나왔냐? 1의 우극한에서는 이 값이 2고요. 1의 좌극한에서는 이 값이 0인 거야. 그럼 이거 값이 얼마냐? 2겠지. 2 빼기 0이니까 절대값. 그럼 여기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 얘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수값이 1, 4, 5라고 하네요. 근데 1에서는 2 빼기 0 하니까 2 나왔다. 오케이. 체크 확인된 거야. 그 다음에 어디에서 확인하셔야 되냐면 4랑 5에서 똑같은 짓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떤 느낌인지 느낌 오셨죠? 이 문제 푸는 법. 근데 이제 4는 오케이 그렇다 치자고. 4는 그렇다 쳐. 근데 5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기거든, 여기. 그러면 이 그림으로 가져가면 5는 어디냐? 여기가 5. 지워야 되겠다, 이 자식들.
조금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완전 트렌드고, 물론 뭐 요즘에는 살짝 줄어들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올 거예요. 충분히. 내신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여기가 이제 오란 말이야. 요 딱 바뀌는 요점. 왜냐면은 얘가 0,5 지나거든.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그림이 첫 번째 이 주황색 그림처럼 그려져 있었어. 그러면 리밋 t가 5 플러스로 갈 때 ht 빼기 리밋 t가 5 마이너스로 갈 때 ht. 자, 요거 구해보겠습니다. 얘 얼마냐면 t가 5보다 조금 큰 거야. 그 상황에서 교점의 개수예요. t가 5보다 조금 클 때 요런 직선에 대해서 교점 몇 개 있느냐? 2개입니다. t가 5보다 조금 작아요. 이때 교점 몇 개 있느냐? 마찬가지로 2개입니다. 그럼 이 값이 뭐가 돼버리냐? 0이 돼버리거든. 2 빼기 2라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1, 4, 5에서 이 값이 2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이 주황색 경우는 걸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내가 하는 짓? 무슨 짓인지? 이 경우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거야. 이게 기본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 풀이에서, 자, 아까 여기까지 한 거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아마 처음 보셨을 가능성도 좀 높긴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쨌든 여기에서 하셔야 될 건,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연속이니 어쩌니 하는 건 그냥 기본적인 준비 스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 스텝을 밟고 여러분이 일단 하셔야 되는 건 그림 그려보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무조건 그림 트라이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림을 트라이 하는 상황에서 fx는 뭐 그냥 그릴 수 있어요. 이쁘거든. 근데 얘를 못 그리겠단 말이야. 이놈이 문제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의 그 수학적 경험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저 녀석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는가? 그 경우의 수들을 전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는 쉽지. 나중에 3차 함수, 4차 함수 가잖아. 경우가 5개, 6개, 7개, 8개 나와요. 진짜로. 근데 그 경우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 경우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푸는 거야, 얘네들은. 그럼 너는 이제 안 돼. 나가시고. 두 번째에서 짝꿍댕이 중에서 왼쪽이 올라간 짝꿍댕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제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스피드가 빨라져. 뭔 소리냐? 아까 전에 우리 1에서 체크하는 거, 여기서 체크하는 거였잖아. 여기서 체크하는 거, 아까 전 방금 그 상황이랑 완전히 같죠? 그럼 어차피 여기서 1에서는 무조건 되겠다. 얘기할 수 있겠고. 5에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5야.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연속이 딱 되는 요점이 옵니다.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번에는 t의 값이 5보다 조금 커요. 5보다 조금 커요. 그때 이 값은 몇 개냐, 교점이? 2개일 겁니다. 가로선 눈으로 이렇게 그어보시면 돼. 가로선 그어서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 체크하시는 거야. 얘는 몇 개겠냐? 5보다 조금 작은 거야, 조금. 그러면 얘는 4개겠죠. 그럼 어떻게 돼? 2 빼기 4는 2가 되겠지. 절대값이니까. 아, 좋다 이거야. 여기선 되겠다 이거지. 자, 그 다음 하나 더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디 체크하셔야 되냐면 4에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추론 능력이 좀 발휘가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잘 생각을 해볼게. 1이랑 5는 있잖아. 내가 정확히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4는 있잖아. 여기 사이에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어디에 4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지. 근데 4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느낌 오시나? 여기가 4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건 있잖아.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정말 감이 와요.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의, 만약에 여기가 4라고 한번 해보자고. 4라고 한번 해봐. 그러고 체크해보는 거야. 여기가 4라고 해봐.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4죠. 4보다 약간 클 때 하나, 둘, 셋, 4개 점에서 만나잖아. 4보다 약간 작을 때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2개의 점에서 만나거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애초에 있잖아.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얘는 우극한과 좌극한이야. 애초에 지금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건 우극한의 값과 좌극한의 값이 무조건 달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나? 왜냐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잖아. 그럼 이거 두 개 빼면 그냥 0이거든. 근데 2가 돼야 된대잖아.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y는 t가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이 녀석의 우극한과 좌극한은 당연히 같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기준으로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만나는 개수가 똑같거든. 그럼 최소한 이렇게 되려면 어떤 상황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위쪽에서 만나는 포인트랑 아래쪽에서 만나는 포인트가 다르긴 달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가 꼭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갑자기 내가 꼭지점을 4라 그랬잖아. 이 근거가 애초에 여기서 나온다는 거야. 우극한과 좌극한이 달라야 돼. 무조건, 최소한 무조건. 그러려면 이 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과 아래쪽의 상황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요게 이제 추론 문제의 약간 기본, 얘가 이제 기본이에요. 왜 그러냐? 진짜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얘를 안 알려줘, 그냥. 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른쪽도 경우가 여러 개 나오고 왼쪽도 경우가 여러 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많이 복잡해, 그러면. 근데 여기는 그래도 오른쪽을 확실히 알려줬고 얘가 1이랑 5인 것도 확실히 알려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문제가 할 만한 겁니다. 나머지 경우들은 사실 안 됩니다. 나머지 경우들이 안 되는 이유도 빠르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자, 이번에는 그냥 짱구궁뎅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얘 지금 1에서도 아까 전에 이 상황이 벌어져야 되거든, 1에서. 근데 이제 1이 여기에 있었죠. 그럼 1쪽에서의 우극한 생각해보시면 교점이 4개 나올 거고, 좌극한 생각해보시면 교점이 안 나오겠지.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냐? 4 빼기 0에서 4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리. 바로. 그쵸? 이제부터는 빨라요. 이게 처음에 생각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따지는 거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빠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왼쪽이 내려간 짝꿍댕이. 자, 요 상황에서 아까 우리 어떤 거 얘기했었냐? 결국은 얘가 2개가 되는 상황이 어떻게 3개가 나왔냐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밖에 안 됐었잖아. 그렇지 않나? 좀 전에 그 반대 짝꿍댕이에서도 여기 아래쪽 하나, 그 다음에 요쪽 그 하나, 그 다음에 그 위에 요점 하나 이렇게 3개 나왔었지. 여기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생겨 먹은 게. 그럼 이때는 어떻게가 되겠냐? 여기 하나랑 이 아래쪽에서 하나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가 4일 수가 있냐 이거지. 얘는 1보다 작을 텐데.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시나 이거? 이건 한 번쯤 다시 해보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문제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모의고사에서 그 고난이도 쪽은 거의 이런 유형으로 나와요. 그림 그려놓고 개형 확인하면서 체크하시는 거. 미분으로 가면 더 어렵겠죠. 똑같은 게 접선의 기울기로 나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아까 전에 그 상황이 나오게 되겠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짝꿍댕이 상황이 정답인 겁니다. 왼쪽이 더 올라가 있는, 힙업되어 있는 짝꿍댕이. 여기서 그러면 어떤 사실이 나왔느냐? 이 값이 4인 거잖아. 그럼 꼭지점이 어떻게 이동했느냐? 위로 3만큼 이동했습니다. 여기 1이었지? 그치? 꼭지점의 이동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가 위쪽으로 3만큼 이동했잖아. 그럼 B는 뭐야? 3이라는 거야. 얘 지금 평행이동해서 만들었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것도? 이해돼? 여기서 대입을 하시는 게 아니고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그냥 위로 3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B는 3인 거야. 그 다음에 이 식 있지? 대입하시면 A 나오겠지. 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지 않나? 이런 거 좀 재밌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12번 할 거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 좀 사고네. 그 12번도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10번, 12번은 한번 빼드리겠고,
나머지는 다 해보세요. 이게 아마 최근 모의고사 21번인가 문제였을 거예요, 아마. 꽤나 최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첫 번째로 지금 여기 fx와 x에 대한 굉장히 꼴보기 싫은 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놀랍게도 인수분해가 굉장히 이쁘게 돼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수분해가 이렇게 너무너무 이쁘게 됩니다. 이건 해보시면 돼. 인수분해 그냥 해보시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근데 이 문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저걸 만족시킨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식이라는 거냐? 얘 무슨 식이라는 거냐? 항등식이라는 거거든? 맞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만족된다고 하니까. 그쵸? 그럼 이제 이 식이 항등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항등식의 의미는 제가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항등식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x에다가 무슨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이잖아. 맞나? 이거 항등식의 의미 맞죠? 그걸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왼쪽과 오른쪽의 식의 형태가 같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걸로 해석이 안 돼요. 식의 형태가 같다 뭐 어쩌자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 항등식의 진짜 찐 정의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항등식의 정의는 내가 x에 무슨 값을 집어넣더라도 그 값이 이 등식이 성립하는 그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 알 수 있느냐? fx의 값은 내가 좀 더 눈에 띄게 써볼게. 예를 들어 fa의 값은 fa는 뭐여야만 하겠는가? a는 그냥 아무거나 임의의 아무거나 실수예요. 아무 실수. fa의 값은 1이거나 a거나 마이너스 a여야 하지 않겠나? 무조건? 이 값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 여기다 x에 2를 집어넣었어. 그래도 0 돼야 되잖아. f는 1이거나 f는 2거나 f는 마이너스 2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무조건. 이게 무슨 말이냐? x가 하나하나 정해질 때마다 이 값은 무조건 뭐가 될 거냐면 1이거나 x거나 마이너스 x거나 셋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걸 또다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잖아? 그러면은 이 fx라는 애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다 라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을 적절하게 이어붙여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F2가 1이고 F1도 1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거지. 근데 갑자기 F30은 30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무조건 이 한 함수를 따라만 가야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무조건 하나의 함수만을 따라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 그렇게 돼도 상관없긴 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야만 하겠고요.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문제 읽어보시면 fx의 최대값이 1이고요. 최소값은 0이랍니다. 최대값이 1이래. 그리고 최소값은 0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절대로 여긴 안 된다는 거야. 맞아? 최대값이 1이니까. 여기도 안 된다는 거야. 여기도 안 된다는 거고 여기도 안 된다는 거야. 끝났어요. 사실상.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그럼 있잖아. 이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은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 중에서 잘 골라주기만 하면 돼 이제. 자, 여기서 확실한 건 뭐냐면
x의 값이 1을 넘어가게 되거나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면 여기가 1이거나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나인데 얘네들 바깥쪽에서는 무조건 이 초록 함수 따라가야만 하겠지. 반드시.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함수는 연속이거든? 연속?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는 무조건 이거 고정이야. 오케이. 여기는 이거 확정이야. 그럼 이제 여기 안쪽 얘네들 중에서만 테이크 해주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요 안쪽이 쬐끔이라도 초록색 함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쬐끔이라도 초록 함수가 포함되어 있어. 그럼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거든? 중간에? 그럼 있잖아. 얘가 연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하는가?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얘가 지금 연속이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노란색이다가 이렇게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거든.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연속 함수니까. 그러면 이 함수가 될 수 있는 형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겼거나 또는 이렇게 생겼거나 둘 중 하나예요. 무조건. 둘 중에 뭐겠어? 이겠지. 최소값 0이라니까. 끝난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끝.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풀면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얘가 이제 항등식이고 이 중에서 내가 테이크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연속된다는 것의 이 이미지적인 게 어떤 것인가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재밌죠? 이런 거? 재밌지 않나? 그냥 그림 그려서 풀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풀이하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다 진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림 그려서 한번 해보시고 질문 있으면은 나중에 수업 끝나고 그 클리닉 때 질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서 마음이 아프지만 오답 노트를 좀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가 오답 노트를 드리긴 할 건데 나눠줄게 지금. 자, 참고로 여러분 그냥 틀린 문제만 하시면 되고 안 틀린 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펴보시면은 오늘 문제가 15문제였는데 여기는 총 30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마다 보시면 왼쪽 문제는 원본 문제고 오른쪽 문제는 그 유사 문제입니다. 유사 문제.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틀린 것들만 그냥 해오시면 되는데 틀린 거에 대해서 원본 문제랑 오른쪽에 있는 유사 문제 요 정도 숙제로 해오시면 돼. 뭐 많진 않을 거예요. 해봤자 뭐 다 틀려도 30문제잖아. 그치? 다 틀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해 오시면 되겠고 뒤에 답지도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으면은 답지 확인하시면서 답지만 보고 하지는 마시고요. 알겠죠? 좀 참고하시면서 하면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도 질문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편하게 카톡 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래서 아마 그냥 단원마다 한 번씩 가볍게 테스트 볼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는 웬만하면 빼긴 뺄 겁니다. 근데 뭐 한두 개 정도는 그래도 넣기는 해야죠. 찐 어려운 거는 안 넣긴 할 거예요. 진짜 막 30번 이 정도 수준은.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미분 쪽 문제 풀다가 뒤쪽은 일단은 넘어갔었는데 일단은 개념 먼저 나가고 나중에 숙제 검사하고 뒷부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건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아마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쉬운 내용일 겁니다. 정말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접선의 방정식이고요.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건 딱 두 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y는 fx. 얘랑 관련해서 뭔가 접선을 구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경우의 수가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 기울기를 알려줄 때도 있고 원에서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또는 뭐 이
함수 위에 점을 알려줄 때도 있고 함수 밖에서 접선을 그으라고 할 때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거든? 근데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접점 테이크 하는 거예요. 접점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접점을 안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알려주는 경우에는 그냥 그 접점이 있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접선이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함수가 뭐 막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 이런 데서 접선을 그어보래.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림 한번 보면은 접선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나오겠죠. 근데 그러면 이 접점이라는 게 무조건 있긴 있을 거 아니야. 있어야만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 이 접점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놓으시냐? A, FA 이렇게 놓으시는 겁니다. 접점을 알려줬다면 저 단계는 그냥 스킵하시면 되는 거고요. 접점을 모른다면 이렇게 직접 잡으시면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은 자, 우리 직선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기울기고요. 두 번째로 지나는 한 점입니다. 그치? 지나는 한 점 구한 거야. 사실상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건 기울기. 뭘 구해야 되냐? 접선의 기울기 구해야 되잖아. 근데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거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미분계수가 바로 그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애초에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그냥 이 접선의 기울기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A라는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될 거냐면 F'A가 될 겁니다. 저거 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정말이에요. 저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물론 저것만 알고 있잖아. 그러면 오래 걸리긴 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른 방법들을 배우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문제의 근본은 저겁니다. 접점과 기울기 딱 두 개만. 추워? 눈치 빨랐다잉. 접점과 기울기 딱 두 개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저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방법들은 천천히 하나씩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끝입니다. 사실상 거의 끝이에요. 뒤에 나올 내용들 전부 다 이거야. 진짜로. 그래서 하나만 근데 얘기할 게 있겠다. 이 페이지는 방금 내가 했던 얘기 그대로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뭐냐? 요거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해보시면 요렇게 될 겁니다. y는 F'A의 x 빼기 A 플러스 F A 이렇게 됩니다. 그죠? 기울기가 요거, 지나는 한 점이 이거. 직선을 구할 때는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요거 두 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식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냥 이 페이지 내용이고요. 얘는 혹시나 해서 한 번만 더 복습 개념으로. 자, 얘에서 0,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랍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상황은 어떻게 하시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미분 계수를 이용하는 거다. 얘 이제 fx라고 놓고 f'x 구해보시면은 2x-2가 되고요. 자, 여기서 혹시나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x에 뭘 집어넣을 건가? 0,2예요. 여기서 x는 얘입니다. 여기 x에 뭐 넣어야 되냐? 0 넣어야 돼요. 혹시라도 이거 3 집어넣으면 안 된다. 큰일 났네. 그래서 여기서 집어넣어야 될 건 얘가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생긴 상황에서 0,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일 거냐? 미분해서 이 0이라는 값을 대입해 주시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잘 모르겠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된다.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그 말은 이 x를 대입해야 돼요. 이거 실수하면 안 된다. 3 대입하면 안 돼. x를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럼 요 다음으로 제가 이 법선이라는 거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들이 있는데 이렇게 함수 y는 fx에 대해서 이 접점이라는 포인트에서 접하는 선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접한다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할선의 극한입니다. 할선의 극한. 이런 식으로 막 긋다 보면은 여기로 다가가는 거야. 얘를 우리는 접선이라 그러고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시냐? 방금 했던 것에 의해서 y는 f'A. 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A. 접선의 기울기 x 빼기 a 더하기 f A. 요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 중에 어떤 선이 있냐면 법선이라는 게 있어요. 법선은 뭐냐면 점에서부터 출발하는 선이고요. 접점에서부터 출발하는 선이고, 이 접선이랑 수직을 이루는 선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법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알고 계시는 해야 됩니다. 법선.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는 건 뭐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이라는 거. 그럼 두 직선이 수직에 대해 조건 알고 계신다, 그치? 기울기의 곱이 -1. 그러면 이 법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냐? 기울기가 일단은 마이너스 f'A분의 1입니다. 기울기가 여기서는 f'A였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요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f'A분의 1이었을 거다. 그리고 이 법선도 마찬가지로 이 점을 지날 테니까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얘도 접점 지나니까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이용해가지고 식 세우시면 끝. 그래서 접선과 법선 이렇게 두 가지 선이 있습니다. 얘는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10분 쉬었다가 8시에 다시 뒷부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저 1, 3, 4, 6 틀렸어요.